제가 짧게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하나오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스트림 중에 친환경과 관련된 조선 해양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IMO MEPC 83차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통과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1년 수년이 됐는데 저희는 그거를 전체 그 CO2하고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축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꺾였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조선해양 분야에서 IMO가 넷제로를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성에 시간의 쉬프팅은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게 전면 사라진다면 온쇼에서 일어나는 여태까지 진행된 많은 부분들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탐구들이 다 허구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구의 대변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산업혁명이 1850년도경에 이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구의 온도는 약 1.55도 셀시우스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죠? 파리에서 있었던 협약에서 이걸 1.5도 언더로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해수면의 온도는 이게 연도별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10년 주기로 바라보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온도의 상승이 가져다 주는 거는 지금 저희가 몸소 느끼는 이와 같은 기후가 계속 이상 기후가 유지되고 더 지나면 저희가 섭취하는 농수산물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 지금 해운에서부터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여야 되느냐라고 많은 분들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출하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비중은 전체의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해양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IMO라는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제정하는 레귤레이션을 전체가 준수합니다. 여기서 줄이기 시작하면 이 3%는 진짜 줄어들어요. 나머지 부분들 파워 쪽도 줄이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인더스트리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양이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을 하고 있는 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MO의 CII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1년 포스트폰 된 부분이 IMO GFI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강력한 규제로 일단 시작을 했었는데 얘가 지금 수년이 되게 된 거고요. EU 쪽에서 발표했던 ETS하고 Fuel EU 마리타임은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그 탄소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지는 않으나 곧 자리 잡으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사실은 Fuel EU 마리타임하고 ETS만 갖고도 사실은 선박들은 변화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배를 발주하면 그 배가 2, 3년 후에 인도가 될 것이고 그 배는 최소 25년에서 30년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배를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의 규제 무게를 두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전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서 배를 발주하여야만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규제가 시프팅 되는 것이 이 시장에 큰 또는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IMO의 GFI는 다 아시는 부분이라 간단히 넘어갈 건데요. 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퓨어리오 마리타임하고 같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선주라면 기존의 다이나믹은 배를 발주할 때 가격하고 카펙스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 배를 운영하면서 내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 오펙스를 기준으로 배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운영을 25년 또는 30년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그거를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불러요. TCO 계산을 해서 그게 싼 배에 무게 중심을 두고 발주를 하게 됐었고 그걸 위해서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환경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IMO의 GFI, 수년된 GFI와 퓨어리오 마리타임에서의 연도별로 그린하우스 가스의 인텐시티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에 대한 것을 도식화시켰고 결국 이 장표를 얻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좌측에 LNG 캐리어의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은 기존 다이나믹이에요. 클래시컬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배를 평가합니다. 배값 42%, 그다음에 이 배를 운영할 때 드는 연료비 37%, 기타 보험 또는 크루에게 지불하는 셀러리 등등등 합하면 21% 정도 됩니다. 이게 평균 값이고요. 선종에 따라서 비중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LNG 캐리어의 경우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IMO의 GFI가 직적용이 됐었다면 이 비중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카펙스는 줄어듭니다. 왜? 카본에 대한 코스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요. 절대 비용으로 보면 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퓨얼 코스트 줄어듭니다. 상대적인 거 다 보시면 가장 높은 부분이 카본 코스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와 같이 해운업을 위주로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경제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퓨어리오 마리타임을 이제 감안을 해서 보시면 EU를 내 배가 1년에 50%만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봐도 카본 코스트가 25%를 차지합니다. 이게 다 환경 비용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 두 가지 레귤레이션이 동시에 작용이 하게 되면 46%까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내가 배를 발주할 때 배값을 보거나 아니면은 배의 효율만을 보고 발주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IMO의 레귤레이션에 부합하는 어떤 얼터너티브한 퓨얼의 공급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직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약간은 하게 되는 그런 일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 맞춰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대질문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한국 조선업이냐 중국 조선업이냐 일본 조선업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두 축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상 온쇼에서 많이 봤던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파워 쪽에서 발전 쪽에서 감축하자 했을 때 나온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였냐면 효율화였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자.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진 않으나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배의 연료 소모율을 줄이는 겁니다. 앞서 MOL에서 윈드 챌린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 일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아닌 어쩌면 제로 CO2, 제로 메테인이 될 수 있는 연료로의 전환을 준비해서 연료 단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단가에 올라갈 때까지는 믹싱을 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또는 그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배에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오션이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일단 암모니아를 미래 연료로 1차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수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는 얘를 현재 기술로는 진공 단열을 해서 운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60도 근방에서 머물러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를 섞어서 암모니아로 만든 연료로, 이건 사실은 수소와 동일합니다. 단지 톡식 성분이 질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써서 수소를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대한민국 조선업이 쓰고 있는 프로폴션 시스템의 메인 엔진은 딱 두 종류죠. 윈지디하고 만에너지 솔루션, 지금 에볼렌스라고 바꿨나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투 스트로크, 효율 좋고 이미 프로븐된 엔진들. 그거 몇 년이나 썼을까요? 이 내연기관을 배에 쓰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는 무슨 엔진을 씁니까? 걔는 가스 터빈을 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존하는 기계 장치 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장치는 가스 터빈이에요. 그래서 작고 가볍지만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양력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는 가스 터빈에서 다른 기관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왜 배는 안 썼을까요, 여태까지? 공간이 넓고 그렇게 경제성이 위로 올라와 있는 굉장히 경제적인 솔루션을 갖고 더 많은 화물을 이송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연기관으로 프로분된 테크놀로지로 그냥 버텼어요. 근데 이제 연료를 전환하게 되다 보니까 내연기관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메탄 슬립이 있어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면 암모니아도 슬립을 합니다. 얘는 톡식가스라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에요. 내연기관은 아까 파일럿 오일 없이 쓸 수 있다고 연사분이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파일럿 오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팩트예요. 그죠? 그러면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퓨얼 오일을 5에서 10%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걔는 그린하우스 가스를 품고 있는 연료입니다. 완벽한 전환에서 걸려요. 그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슬립 현상들, 파일럿 오일, 그리고 치명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레귤레이션이 정착이 되고 페널티나 서플러스에 대한 규정이 나와서 해운사들이 자유롭게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들의 프로핏 앤 로스 테이블을 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이 언서튼한 세상에서 어떤 한 연료를 갖고 끝까지 30년을 쓰겠다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연료를 플렉서블하게 섞어 써야 돼요. 퓨얼 오일도 쓸 수 있고 내추럴 가스도 쓸 수 있고 암모니아도 쓸 수 있고 수소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연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 현재 기술에서는 가스터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스터빈을 선정을 했고 효율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게 프루븐된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연소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커 휴즈 예전에 GE 오일 앤 가스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엔진을 파트너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연소기를 개발하고 있고 연소기에서 암모니아를 떼우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믹싱 할 수 있고요. 내추럴 가스하고 지금 그 효율을 높이고 온도를 더 컨트롤러블하게 만드는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냐면 지금처럼 기계식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배에다 실어 갖고는 나중에 도래할 세상과 또는 기술을 베이스로 바라볼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발전기를 배에다 넣는다는 컨셉으로 바꿨어요. 현재 중소형 선박 북유럽에 가면 배터리로 추진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가스터빈을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배를 추진하는, 예전에 DFD LNG 캐리어는 전기 추진이었습니다. 단 당시에는 이 전기 추진 시스템 자체가 파워로스가 심해서 효율적으로 그리 메리트가 없었으나 요즘은 바뀌어서 이와 같은 모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내추럴 가스 또는 퓨얼 오일을 연료로 하는 선박을, LNG 캐리어, 컨테이너선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 선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이 개발이 다 끝나는 거는 저희 현재 그 스케줄상으로는 27년 말이나 돼야 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배가 퓨얼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고 연료를 싣고 다니는 스토리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끔 저희가 갖고 있는 고만간 강을 베이스로 한 탱크를 활용할 예정이고, 파워도 역시 플렉서블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과 선박은 그린하우스 가스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박으로 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롱텀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당장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들 채용하고 있는 게 바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옛날 돛담배처럼. 그걸 갖다가 윈드 어시스티드 프로폴션 시스템이라고 명칭하는데, 그 안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윈드 챌린저, 로타 세일, 연도 있어요. 카이트라는 거, 윙 세일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고, 이거는 배의 선종마다 컨테이너 선에다가 로타 세일 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선종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왑스를 선정해서 배를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배의 헐 부분에는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료도 바꿉니다. 실리콘을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ALS 같은 거 집어넣어요. ALS는 여기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사실은 얘를 효율을 좌지우지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 선형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홀수도 바뀌어야 되고 등등 그렇습니다. ALS가 컨테이너선에서는 LNG 캐리어보다 넷 파워 세이빙 되는 부분이 훨씬 약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고, 이거를 운항하는 루트나 그 당시에 환경에 따라서 이 효율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항해사가 다 보면서 일일이 파워를 끄고 켜고 또는 RPM을 줄이고 높이고 하기엔 힘들다. 그렇게 크루를 학습시키기도 힘들고, 그런 크루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작업을 시키면 계속 근무하기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배가 가는 방향은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스마트화 시키는 부분이 사람의 두뇌랑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인간이 뭔가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미 나와 있는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 모든 효율을 높여주는 부분을 통합해서 활용하려면 결국은 누군가가 최적의 포인트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게 AI를 베이스로 한 스마트십 솔루션이에요. 이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저희가 개발한 ALS인데 실제 배에 장착해서 지금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를 켰을 때, 이건 압축기죠. 압축기가 압축 공기를 배 밑바닥에 불어넣는 건데, 이걸 키면 배의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메인 엔진 RPM은 컨스탄트 유지시킨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워를 세이빙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늘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 성급에서는 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얘를 키면은 내 파워가 대래 손해를 보는 그런 구간도 밝혀진 적이 있는 그런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는 게 여기에 인볼브 돼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은 저희 옥포 야드에 있는 지금 계속 몇 년째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인듀런스 테스트하고 로버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로타 세일이에요. 35m짜리고요. 이 높이 조절에 따라서 세이빙 되는 파워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LNG 캐리어에 2개 정도 꽂을 수 있는 걸로 현재는 저희 보고 있고요. VLCC에도 역시 2개 꽂았을 때 3개도 꽂을 수 있어요. 꽂았을 때 넷 파워 세이빙 레이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언서튼하잖아요. 저번 주에 또 연장이 돼 버려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제가 보기엔 리스트 리그렛 테크놀로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베스트 테크놀로지가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덜 후회할 수 있는 선박을 선주는 발주를 하실 거고 저희는 그런 선박에 맞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 가스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건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고요. 이 그린하우스 가스와 관계없이 경제성 TCO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선박을 요구하는 선사들의 니즈는 끊임없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로 소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배합되고 나중에는 연료까지 전환되는 방향이 저희 지금 회사가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메인스트림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